이 영상은 경기 데이터와 흐름을 기반으로 한 개인적인 승패 예측 분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제작하고 분석하는데 슈퍼탱스는 큰 도움이 됩니다. 최종 선택은 각자의 판단 기준에 맞게 활용해 주세요. 덴버 너게츠와 토론토 랩터스의 맞대결. 오늘은 데이터가 말해주는 숨겨진 승부의 열쇠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경기의 판을 짜는 기본적인 요소들부터 살펴볼까요? 무엇보다 이 경기가 펼쳐질 아주 특별한 환경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경기가 열리는 곳은 바로 덴버, 해발 고도 1600m에 달하는 마일하이 시티입니다. 이 1600m라는 숫자는요, 원정팀에게는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높은 고도는 특히 승부처인 4쿼터에 원정팀 선수들의 체력을 급격하게 떨어뜨리거든요. 자연스럽게 수비 로테이션은 한 발짝씩 늦어지고 결국 수비 효율 지표가 평소보다 1.5점에서 최대 2.5점까지 나빠지는 결과로 이어지죠. 뭐랄까, 선수들이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토론토 랩터스는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바로 직전에 시카고에서 힘든 원정 경기를 치르고 또 덴버로 날아왔거든요. 선수들의 누적된 피로도가 상당할 수밖에 없는 일정이죠. 자, 이제 경기 템포를 좀 볼까요? 이 부분이 또 아주 흥미로운데요. 덴버의 경기 속도는 97.86, 토론토는 98.26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리그 평균이 99.4인데 두 팀 모두 그보다 확연히 느린 아주 신중한 농구를 하는 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팀의 데이터를 조합해보면 이번 경기의 예상 페이스는 98.06 정도가 나와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정신없이 치고받는 속공 대결보다는 차분하게 세트 오펜스를 풀어가는 지공 대결, 마치 체스 게임 같은 흐름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자, 이렇게 환경적인 요인을 봤으니까 이제는 숫자가 말해주는 양 팀의 진짜 실력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과연 통계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한번 보시죠. 공격력부터 한번 볼게요. 와, 덴버는 그야말로 리그의 지배자 수준입니다. 공격 효율이 무려 121.3으로 리그 전체 1위예요. 반면에 토론토는 115.1로 17위에 머물러 있죠. 활용 면에서는 격차가 꽤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수비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180도 달라집니다. 토론토는 11.9라는 아주 짠물 수비로 리그 6위의 강팀인 반면 덴버는 17.1로 22위까지 떨어져요. 의외의 약점이죠. 이건 정말 전형적인 막을 수 없는 창과 뚫을 수 없는 방패의 대결 구도를 제대로 보여주네요. 슈팅의 순도를 보여주는 유효 슈팅률에서도 덴버가 57.2%로 앞서갑니다. 이 강력한 수치의 중심에는 니콜라 요키치가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공간을 자말 머레이가 정확한 풀업 점퍼로 공략하는 환상적인 콤비 플레이가 있죠. 반면 토론토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바로 외곽입니다. 3점 슛 성공률이 34.6%에 그치면서 리그 24위라는 하위권에 머물러 있어요. 현대농구에서 외곽 슛 없이 이기기란 정말 어렵죠. 화력 대결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숫자를 통해 양 팀의 강점과 약점을 확인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스탯들이 실제 코트 위 전술 싸움에서는 과연 어떻게 나타날까요? 핵심 매치업을 통해 경기의 흐름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승부처는 단연 페인트존입니다. 토론토의 야구 퍼들 선수는 골밑을 깊게 지키는 드랍 커버리지 수비를 줄게 쓰는데요. 문제는 이 전술이 상대 빅맨이 외곽으로 빠져나와 슛을 쏘는 플레이, 그러니까 니콜라 요키치의 팝아웃이나 자말 머레이의 미드레인지 공격에 아주 취약하다는 겁니다. 물론 토론토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죠. 이들은 덴버의 약점으로 꼽히는 윙 수비를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 겁니다. 스코티 반스나 RJ 바렛 같은 선수들의 포스트업과 1대1 공격 비중을 확 높여서 덴버 수비의 균열을 만들어내려고 할 거예요. 자, 그런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이야기한 이 모든 걸 한 번에 뒤흔들 수 있는 아직 언급하지 않은 정말 결정적인 변수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수가 토론토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이 경기에서 가장 큰 변수는 어쩌면 코트 위에 있는 선수가 아니라 뛰지 않는 선수일지도 모릅니다. 네, 바로 결장자 소식이죠. 바로 덴버의 핵심 수비의 축을 담당하는 2명의 선수가 경기에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리그 최고의 수비수 중 한 명인 에런 고든이 휴식 차원에서 결장이 유력하고요.
또 다른 수비 스페셜리스트 페이튼 왓슨은 햄스트링 부상으로 결장이 확정됐습니다. 이 두 선수의 공백은 덴버 수비에 그야말로 치명적인 구멍을 의미합니다. 조이 모델은 이로 인해서 토론토 주 득점원들의 실제 득점 효율, 즉 트루 슈팅 퍼센티지가 평소보다 3에서 5%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수치예요. 자, 그럼 이 모든 변수들, 그러니까 고지대 효과, 피로도, 스탯, 전술, 그리고 이 결정적인 부상 이슈까지 모두 종합해서 저희 데이터 모델이 최종적으로 어떤 판결을 내리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델은 먼저 순수 데이터만의 기반으로 덴버의 114.8대 113.8 아주 근소한 우세를 예측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덴버의 홈 어드밴티지와 반대로 수비 공백을 파고들 토론토의 공격력 상승분을 보정하고 나면 최종 예상 점수는 118.3대 116.3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저희 모델은 덴버의 정말 아슬아슬한 2점차 승리를 예측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베팅 시장은 덴버가 무려 6.5점 차이로 아주 여유롭게 이길 거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4.5점의 거대한 차이가 저희가 찾아낸 수학적 우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장이 덴버의 핵심 수비수 2명의 공백이라는 이 엄청난 변수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인 셈이죠. 이 명확한 수학적 우위를 바탕으로 저희 분석이 내놓는 가장 논리적인 결론은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데이터를 종합했을 때 저희의 최우선 결론은 바로 토론토 랩터스에게 주어진 플러스 6.5점의 핸디캡입니다. 이 6.5점이라는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완충지대 역할을 해줄 겁니다. 저희는 이 선택에 10점 만점에 8.5점이라는 높은 확신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른 선택지를 고려하신다면 느린 경기 템포와 고지대 효과를 감안했을 때 총 득점 235.5점 언더 역시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데이터 기반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